옛날부터 어떤 도시를 방문하면 그 도시의 건축을 좋아했던 것 같아서 막연히 건축이라는 걸 배우면 어떨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건축가가 주인공인 드라마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주인공이 건축물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내겠다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어린 마음에는 꽤나 멋있게 보였나 봅니다. 도보문고에 가서 그냥 아무 책이나 들어서 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르꼬르비지에 대한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보고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가장 필요한 의식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파트를 맡고 있는 거를 직접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약간 경이로웠던 게 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잘 실감이 안 나고 제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설계가 나의 마지막 졸업 설계가 된다는 것도 실감이 안 나는데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던 게 쌓여서 지금이 된 것 같아서 이제는 아쉬움도 없고 이제 사회로 나가게 되면서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끝이라기보다는 정말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작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공공공간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졸업 전시 주제 키워드는 유휴 자산인데요. 연립주택의 재해석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사람들을 위한 주거가 무엇인가. 이번에 하는 프로젝트가 산옥 리뉴얼 공간을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엮을 수 있는 한 가지를 뽑자면은 회의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죽음과 관련된 작품을 하고 싶었어요. 이번 졸업작품 주제는 미디어 아키텍처가 접목된 공연장. 실전과 플렉시빌리티를 두 개를 최대한 중심 키워드로 잡아놓고 저는 지금 복합 장례 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건축적인 단어의 키워드는 비공식적 공공성입니다. 결과물은 전시에서 확인하세요. 내가 사는 동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지식을 배우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즉각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게 되게 매력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이니까 건축의 매력이라기보다는 건축을 공부하는 매력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결국 뭐 내 방 아니면 우리 집, 내가 사는 동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지식을 배우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즉각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게 되게 매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 이건 디자인 일반에 관한 거지만 결국 마지막에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는 내러티브와 건물 하나, 설계 하나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그 과정에서 되게 무궁무진한 자유가 있는 게 되게 매력인 것 같기도 하고 좀 골치 아픈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건축의 매력은 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제일 매력인 것 같은데요. 이제 저학년 때는 미학적인 측면만 계속 몰두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아름다워 보일까 몰두를 했었는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이제 구축적인 사고라던가 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철학이라던가 그런 많은 요소들을 이제 한 장소에 구현을 하는 게 제일 매력인 것 같습니다. 일단 미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간이 한 공간에 들어갔을 때의 첫인상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 인간이 계속 그 공간에 머물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제 뭐 말이 되는 공간 배치라거나 아니면 물성이라거나 아니면 그 건물이 실제로 구조적으로 어떻게 지어지는가에 따라서 인간의 경험적 측면이 되게 다양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제일 건축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축의 매력은 건축이 갖고 있는 복잡함 또는 풍부함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맥락
제약 그리고 요구가 만나서 각자의 관점이 만들어지고 그 관점이 또 모여서 하나의 물리적인 결과물을 내는 게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미대를 가고 싶었는데 수학이랑 과학이 흥미를 많이 느꼈었거든요. 중학교랑 고등학교 때. 그리고 초등학교 때 이제 종이 모형 뜯어가지고 막 조립해서 유명한 건축물들 만들고 그런 거를 자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건축이라는 거를 많이 접했어서 자연스럽게 건축학과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만드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요. 건축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가장 재밌다고 느껴졌습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있고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를 건물로 담아내는 게 재밌어서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건축학과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건축학과에 오게 된 이유는 아마 다른 친구들도 비슷할 건데 예술의 어딘가 한 발을 걸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근데 완전히 엘리트 교육을 받기에는 사실 용기도 없고 확신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고3이 됐고 근데 마침 그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 중에 건축학과를 가겠다는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알아보게 되니까 오 이거 입시 미술을 안 하고도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네 라는 걸 알게 돼서 지망을 하게 됐고 근데 이제 건축학과를 가겠다고 한 그 친구들은 다 의대로 도망가고 이제 저랑 제 친구 한 명만 같이 건축학과에 오게 됐죠. 근데 이제 그 친구도 결국 설계를 안 하고 도시를 전공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네. 꽤 명확한데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한창 만들기를 좋아했었는데 그때 MBC에서 막장 드라마 내 딸 금사월이라고 건축가가 주인공인 드라마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주인공이 건축물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내겠다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어린 마음에는 꽤나 멋있게 보였나 봅니다. 저희 반은 올해 인프라 건축이라는 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졸업 설계를 고려대학교에서 한 7, 8년 정도 해오고 있는데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스튜디오를 진행했었던 것 같아요. 결국엔 공공건축의 방향성에 대한 질문인데요. 전형과 변형이라는 주제로 한 3년 동안 진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집단 기억의 도시라는 주제로 한 2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6년째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인프라 건축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공공건축을 건축가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 방법론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세 주제가. 그러나 공공적인 건축에 대해서 다루고자 했던 건 방향성은 계속 같고 특히 이제 올해 인프라 건축은 조금 더 도시적인 차원에서 학생들의 사고를 넓히고 좀 적극적으로 도시에 개입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고민을 하면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서 깊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학생들은 시작할 때 이제 어떤 인프라스트럭처를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기존에 생각해왔던 그런 인프라스트럭처의 개념을 조금 더 확장시키고 해체하고 다시 재구성하는 거를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교량이나 도로, 그럼 우리 일상적으로 생각하던 그런 큰 스케일의 인프라스트럭처뿐만 아니라 생활 SOC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정서적인 차원에서까지 건축이 다룰 수 있는 부분으로 확장을 해서 도시적인 구조물과 건축 구조물의 조합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 진행하는 거 보면 광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한강의 뚝방 아니면 쓰레기 산이라든지 생활 어떤 기반 시설에 근거한 그런 복지 시설 같은 것도 다루는 학생들도 있고 장례 시설도 다루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시나 토목 구조물의 인프라스트럭처 뿐만 아니라 건축의 차원에서 그런 기반 시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조물로 확대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제 중반을 조금 넘어섰는데 내 바람은 조금 더 도시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건축물로서의 인프라스트럭처로
결과물이 나오기를 바라고는 있는데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깔끔하게 담긴, 저는 그거를 참한 도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참하고 잘 읽히는 평면도 만들어낼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2022년에 3학년 1학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제 교수님이 산티아고 교수님이라고 하셔가지고 되게 건축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 그리고 실제로 지어질 수 있는 건축을 좀 추구하시는 분이셨는데 결국 그분을 통해서 제가 복합적인 사고를 시도하게 된 거기도 하고 그때 프로젝트는 사실 완전히 망했었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배웠다는 점에서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3학년 때 교환학생을 가서 한 프로젝트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때 했던 프로젝트가 이제 콘크리트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시키니까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서 흙으로 건물을 짓는 프로젝트를 했었거든요. 그때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게 되게 신선하고 재밌었고 재료의 성질을 고려해서 디자인을 하는 과정이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학년 1학기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4학년 1학기가 지금은 커리큘럼이 좀 바뀌었지만 엄청 빡센 학기예요. 다른 과목들 과제가 굉장히 많은 학기였고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사회복무요원을 끝내고 복학을 하면서 제 스스로 나름대로 목표를 정했던 게 이번에는 좀 인문적인 지식을 깊게 리서치를 해서 그거를 내 프로젝트에 반영을 시켜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이트가 이제 참사리길이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학생들의 놀이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놀이를 중심으로 리서치를 깊게 하고 그거를 가지고 설계를 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이게 궁극의 놀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찾는다면 궁극의 놀이가 건축이 필요할까? 약간 이 생각이 든 거죠. 나는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들자마자 이제 빠르게 프로젝트를 전환을 해서 이제 코어를 놀이에 관련된 무언가로 만드는 정도의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걸 하면서 이게 건축에서 쓸 수 있는 지식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적인 사고가 무엇인지를 좀 알게 해준 이 프로젝트가 아닌가 해서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건축적 사고다라기보다는 이런 걸 생각하면 건축적 사고가 아니다를 좀 배운 것 같아요. 놀이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게 별로 공간을 만드는 데는 큰 쓸모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오히려 놀이 공간에서 리서치를 시작을 했었어야 공간이라는 테마 안에서 내가 결과를 낼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건축이라는 학문을 배우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거는 제가 뭔가를 표현하고자 했을 때 그거를 전달하는 능력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엄청 거창하게 어떠한 철학을 집어넣고 구조적인 미학을 집어넣고 했을 때 제가 그거를 제대로 설명을 하지를 못한다면 제 프로젝트가 온전히 전달될 수가 없기 때문에 실무에 나가서도 저희는 결국 클라이언트를 설득해야 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정은 평면도 치기인데요. 다양한 정보가 평면도에 깔끔하게 담긴, 저는 그거를 참한 도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참하고 잘 읽히는 평면도 만들어낼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워하는 과정은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이 제일 어려운데요. 어떤 걸 문제라고 정의 내리고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 그 미지의 상태가 제일 답답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를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삥삥 돌고 있다는 걸 깨닫는 거죠. 이 컨셉을 맞추려면 도면을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도면을 그리면 여기가 안 풀리고 막 이런 게 이제 계속 돌고 한 3시간이 지났다는 걸 내가 깨달으면 그럴 때는 보통은 그냥 무턱대고 다른 일을 하는 편입니다. 이제 예를 들면 내가 계속 플랜을 가지고 갖고 있었으면 섹션으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그냥 아무렇게나 모형을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어느 순간 내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을 찾게 되면서 이거는 내가 말했던 처음의 컨셉을 이렇게 변형을 해도 프로젝트 자체가 꾸준히 흥미로울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극복을 하는 것 같고
극복이 잘 안 되는 거는 이제 마감 때 잠이 모자란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그냥 이제 나는 5년 동안 마감을 공부한 학생이다, 나는 전문 마감업자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극복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합니다. 저는 최대한 글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게 논리적이지 않고 굉장히 단편적일지라도 그거를 많이 써서 하나로 모아봤을 때 제가 반복적으로 하는 생각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하면은 어느 정도 갈피가 잡히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어떤 방향성 같은 걸 조언을 주고자 노력하는데 매해 학생들한테 하는 이야기는 비슷한 것 같아요. 건축이라는 분야가 재미있기도 하지만 쉽지 않은 분야이기도 하고, 그런데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한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단시간에 건축이라는 것이 성취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또 있고 경쟁도 심하고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의지가 강하다면 조금 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좀 키우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조금 더 긴 시간을 안목을 가지고 자기 미래를 좀 설계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항상 조언해 주는 말이 항상 긍정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하고 싶지만 힘든 어떤 여건이 계속 생길 수도 있으니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지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과 함께, 또 이건 조금 더 거시적인 생각이긴 한데 건축이라는 게 사실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이 꽤 크거든요. 건축가의 삶에 대한 태도가 건축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담기게 되는데, 그런 역할을 건축가가 하고 있다는 걸 인지한다면 본인 스스로가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일을 해야 되는 태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사회나 자기가 설계한 건물을 쓰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학생들한테 자주 해줍니다. 네. 정해진 답은 없고 그냥 각자의 관점이랑 접근이 있고 자기의 생각에 확신을 가지면 된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사실 지금 정신없이 졸업 설계 하고 있다 보니까 끝이다 라는 감각은 사실 없거든요. 쭉 돌이켜 보면은 학교에서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고 좋은 교수님들도 많이 만나면서 많이 배웠고, 이제 사회로 나가게 되면서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끝이라기보다는 정말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작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군 휴학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인턴 한다고 한 2년 반 휴학을 했기 때문에 이제 5년이 아니라 9년인데, 이제 9년쯤 학교를 다니면 제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게 확실하게 느껴져요. 이제 그만 있고 싶다, 빨리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저는 미련이 없고요, 학교를 빨리 나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시원섭섭하다고 말을 하고 싶은데요. 아직 근데 졸업 설계가 끝나지 않아서 시원하진 않고 섭섭함만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시원섭섭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졸업 작품을 하면 많은 걸 꾹꾹 눌러 담고 싶으니까 되게 많은 지식들이 막 이렇게 튀어나오기는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키워드 딱 2개만 정해놓고 그것만 붙잡고 가려고 하는 편인데, 지금 졸업 작품의 키워드는 시장, 그리고 시장이라는 공간이 결국은 뭐 플렉시블 하잖아요. 그래서 시장과 플렉시빌리티를 2개를 최대한 중심 키워드로 잡아놓고 그거에 맞는 어떤 건축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이제 열심히 논리를 짜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건물을 쓰는 방식에 되게 흥미가 많았어서, 그런 의미에서 뭐 이전 프로젝트, 뭐 3, 4학년 때 프로젝트들도 그런 관점에서 했던 애들이 많았는데, 그거의 연장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가지고 있었던 흥미를 꾸준히 가지고 가다 보니까 플렉시블한 공간, 특히나 시장이라는 공간을 좀 찾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저층 주거지에서 공공공간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물은 전시에서 확인하세요. 저는 지금 복합 장례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례식장과 화장장 그리고 납골당이 한 사이트 안에 설계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죽음에 관한 사유를 제일 중점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죽음이라는 보이지 않지만 엄청나게 인간의 심리에 거대한 충격을 주는 그런 주제를 평소에도 많이 흥미롭게 느끼기도 했고, 그리고 요즘 대한민국의 사회에서 죽음을 조금 등한시하는 기조가 있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장례시설은 도시와 연결되지 않고 지방이나 아니면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추세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죽음을 사유해 볼 수 있고, 그러면서도 사용자에게 어떻게 배려를 해줘야 이게 맞는 장례시설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학부생 때 생각을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졸업 설계는 사실 그냥 설계랑 똑같은데 주제 선정의 자유와 사이트 선정의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졸업 설계를 하면서 배우는 점은 주제 선정을 하면서 배우는 점 같다고 느끼거든요. 이거는 저희 교수님도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이게 자문자답이에요. 내가 나한테 문제를 내고 그거를 해결을 하는 과정인데, 그럼 그 과정에서 건축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별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느낌이 있거든요. 사회 전반적으로 내가 제도를 건드려야 될 때도 있고 법률을 건드려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린 평면도와 단면도가 뭘 해결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건축학과가 탁과랑 다른 점이 저희는 졸업 논문을 쓰는 게 아니고 졸업 프로젝트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상 졸업 논문이랑 프로젝트랑 결국 비슷한 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건축 프로젝트가 너무 일반적이고 뉴트럴한 프로젝트가 된다면 결국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축물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지고, 이 프로젝트가 너무 상식 밖으로 벗어나면 얘가 실현 가능성이 없어지니 하고 싶은 말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그래서 그 사이를 잘 유지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현실성이 있으면서도 새로운 메시지를 뚜렷하게 전달해주는 그런 방식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은 혼자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가장 길게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혼자의 생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관점을 하나로 모아내야 건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소통과 협력, 어찌 보면 되게 뻔한 말일 수도 있는데 소통과 협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손으로 뭔가를 창조해낸다기보다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쌓아낸 지식의 탑을 공부해내고 그 위에 하나의 벽돌을 얻는 형태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환경에 놓이면 제가 어떤 사람이 될지가 궁금해지는 게 제일 기대되는 점인 것 같은데요. 1년 1년 새로운 과목,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저라는 사람이 180도 바뀌어 왔다고 느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고 사회로 나가서 새로운 일을 하게 됐을 때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학기가 이제 반 정도 지나서 마무리하는 시점이 곧 도래하는데 좀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 쉽지 않은 건 알지만 어떤 삶의 태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와 사실 같은 맥락이긴 한데, 힘들면 작업도 힘든 거고, 근데 조금 더 즐겁게 하려고 해야지 작업도 더 재밌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시간 조금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이대로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쉽지는 않겠지만. 네. 물론 2년 전 일이지만 기뻐야 하는 게 당연한데 내 기분은 그게 아냐. 하지만 미안해, 이 넓은 가슴에 묻혀 다른 누구를 생각했었어. 미안해, 너의 손을 잡고 걸을 때에도 떠올렸었어. 그 사람을 넌 좋아하는
다들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칼이냐 트레이싱지냐 양자택일의 상황이었었는데, 칼 없이 설계를 한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트레이싱지 없이 설계를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산티아고 교수님이 예전에 학교에 계셨을 때 좀 특이한 교수님이셔서 그 반에 좀 이상한 원칙들이 많았는데 그중 하나가 지우개 금지였어요. 그래서 설계를 하면서 프로세스를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기가 설계를 계속하면서 그 프로세스를 자기가 알고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서, 내가 프로젝트를 도면을 그렸는데 고치고 싶으면 무조건 그 위에 트레이싱지를 얹고 고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교수님한테 1년 반을 배우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습관이 돼서, 칼 없이 설계를 한 적은 있어도 이거 없이는 설계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레이싱지가 어떻게 보면 애장품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져온 아이템은 제 노트인데요. 항상 노트는 매번 바뀌지만 이 B5 사이즈의 노트를 들고 다닌다는 점은 꾸준히 지속돼 왔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모든 발표문들을 다 여기에 정리를 하고 기록을 하기 때문에 노트가 건축학과를 다니면서 제일 소중한 아이템이 아닌가 싶어요. 저 조금 진부하긴 한데 스케일자거든요. 이게 제가 진짜 친한 선배가 독일 바우하우스 가서 사준 스케일자거든요. 근데 스케일이 보통 문방구에서 사면 1대 100, 1대 200, 1대 300 그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스케일자는 1대 100, 1대 75, 1대 50, 1대 20 이렇게 살짝 디테일하고 조금 유용한 스케일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스케일자가 지난 4년 정도 동안 쓰였었는데 조금 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많이 알려줬던 것 같습니다. 저학년 때는 아무래도 밤새면서 야식 먹을 때가 제일 재밌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때 별 얘기 다 하고 친해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랑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과정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고학년 때는 사람들을 만나기보다 혼자 있는 게 편해지다 보니까 건축도서관 가거나 아니면 중앙도서관 가는 게 학교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체력을 기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밤을 많이 새셔야 되고, 또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어떤 크리틱, 가끔 교수님들 중에서는 이제 인신공격에 가까운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체력을 통해서 그걸 좀 극복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운동을 하는 것과 그다음에는 뭐 전시회 같은 거 많이 돌아보시면 좋은 것 같아요. 정답이 없다는 걸 깊이 되새기고 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계 수업을 하다 보면은 정답을 찾으려고 하다가 골머리를 쌓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정해진 답은 없고 그냥 각자의 관점이랑 접근이 있고 자기의 생각에 확신을 가지면 된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동기들이랑 소모임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20그룹이라고 지금도 있는 소모임인데, 거기서 건축물 하나를 지정을 하고 그 건축물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소모임이었는데요. 그런 소모임을 겪으면서 내 생각도 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들을 수 있고 열려있는 사고를 가지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설계실의 좋은 점은 다양한 학년의 다양한 사람들을 수업 오고 가는 중에 만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제가 아무래도 내향적인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려고 나가진 않는데 설계실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친해질 기회가 생기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점이라고 하면은 사람도 많은 대신 벌레도 많기 때문에 제가 매 학기 건물 모형을 만드는 건지 벌레들의 쉘터를 만드는 건지 잘 모르겠는 그런 순간이 많습니다.